징그러. 미끼는 쳐다보지도 못해. 하지만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는 한국 FLW 코리아라는 베스 낚시에 관련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원경 프로라고 합니다. (2018년까지는) 국내 토너먼트에서 활동을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중국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토너먼트를 데뷔를 했고요. 낚시를 한 경력은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20년 정도 됐고, 주로 하는 낚시는 루어 낚시, 그 중에서도 베스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일단 섭외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죠? 예. 그럼 일단 질문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루어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낚시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끼로 가지고 낚시 방법을 따지면은 루어 낚시가 있고 생미끼 낚시가 있어요. 생미끼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지렁이, 뭐 새우 뭐 이런 게 생미끼겠죠. 근데 루어는 살아있는 미끼가 아닌 거죠. 플라스틱이라든가 재질 자체가 틀려요. 루어의 용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루어, L-U-R-E,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해서 잡는 낚시예요. 살아있지 않는 생명체에 낚시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차키로 두고 다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루어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액션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이제 덮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루어로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딱딱한 거? 이런 거 고기가 물까라는 의심을 하고 던졌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물속에서의 이 루어의 액션은 물고기를 하여금 먹게끔 만드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더 잘 유혹하는 사람이 고수고, 유혹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초보라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 계층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들, 이제 낚시를 시작하는 이제 초보 낚시인들, 더 많은 재미도 볼 수 있고 거부감이 덜해요. 지렁이를 만지려고 끼우다 보면 징그러, 깨물 것 같고 막 미끼를 못 만지는 우리 와이프, 미끼는 쳐다보지도 못해. 뚜껑 열고 바로 닫아요. 지렁이. 그런 사람도 이쁘게 생긴 루어를 달아주면 이거 뭐야? 이거 길게 생겼네?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이제 낚시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은 루어 낚시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고기가 여기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시즈널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봄에는 물고기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장소가 있어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연안으로 몰리죠. 그리고 여름에는 수온이 높으니까 수온이 낮은 곳을 위주로 이제 좀 다니는 거죠. 그리고 겨울 되면은 얘네들이 추우니까 얕은 수심은 물이 얼어버리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좀 깊은 곳, 딥, 그런 데로 가. 그런 거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물이 이렇게 가물거나 저수지에서 물을 뺄 때 보면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바닥 모양이 어떤지, 바닥에 뭐가 있는지 잘 봐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초보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물속에도 베스라든가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기억해놨다가 물이 다시 차올라왔을 때 그 자리를 공략하면 그 자리에 고기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고기도 대사님 수를 따지는 요정이에요. 그럼 베스는 주로 어떤 바닥, 어떤 데 많아요? 돌이 있는 데인가요? 보통 많은 업종들이 돌바닥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지느러미 짓을 하고 아가미를 숨을 쉬는데, 진흙바닥에서는 진흙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겠죠. 물론 진흙도 있겠지만 부유물,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품어져 올라오면서 그게 아가미 사이로 싹 들어가면서 아가미 사이에 이게 끼죠. 베스는 손이 없잖아요. 내가 이거 빼고 싶어도 못 빼. 그래서 이제 돌바닥이라든가 딱딱한 곳을 위주로 노리는. 그러면 돌바닥에서 던지면 걸려서 끊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그 혹시 밑걸림 같은 거를 좀 피할 수 있나요? 바닥. 모든 낚시인의 숙명은 바닥과의 싸움. 하지만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 수심이 깊은 곳에서 써야 될 채비는 무겁고, 얕은 곳에서 써야 될 채비는 가벼워야 돼요. 근데 얕은 곳에서 무거운 채비를 쓰면은 그 무거운 채비는 빨리 가라앉죠. 그러면 빨리 가라앉는 채비 가지고 바닥을 득득득득 긁으면은
그만큼 돌틈에 끼거나 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별로 안 무거운 겨우 바닥을 탁탁탁 칠 정도의 무게만 가진 그런 채비를 써야지 잘 안 뜯기고 운영하세요. 참,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시면서 낚시를 병행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병행하는데 어려움 같은 건 없나요? 토너먼트를 못 뛰는 경우도 있었어요. 연간 우승이라는 것도 놓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다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이번 주말은 진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면은 대회를 참석 못하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싶은 뭐 얘기나 팁 같은 건 혹시 있으실까요? 이론을 좀 많이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전에 가서 배워야 될 이론을 대신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연습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거냐를 주중에 좀 많이 계획을 해요.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계속 모읍니다. 오늘의 패턴에 맞는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이렇고 뭐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고 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서 옛날에 했던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포인트가 다 압축이 되고 패턴이 압축이 돼요. 이 포인트만 연습 때 가는 거죠. 어찌 보면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지만 열정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 자기가 챙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 특히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그로 끌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보는 데서 끝을 내고, 실제로 한국의 프로 선수라든가 유명한 토너먼트 프로라든가, 예를 들면 서성찬 프로 유명하죠. 네. 그런 그런 분들이 만든 이제 채널 같은 경우는 봐서 진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니까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슨 낚시는 이제 처음 접하시는 거 있잖아요. 꼭 알아야 할 만한 팁 같은 거 있으시나요? 뭐 아니면 낚싯대를 추천해 주신다든가.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낚시, 루어 낚시 관련된 그 상담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초보 낚시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궁금해하는 거를 통계를 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를 가야지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낚싯대를 사는데 자기가 예산을 지금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 10만 원 내에서 어떤 낚싯대를 사면 좋은지 질문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포인트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고기를 잡는 거는 아닙니다.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낚시가 뭔지부터 물어보고, 어디를 가서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낚시가 어떤 낚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생미끼를 쓰고 하는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패턴과 낚시 방법을 알려줘요. 그 5종에 맞는 채비를 사고, 그 5종에 맞는 미끼를 사고, 그 5종에 맞는 낚시 방법을 해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작정 그냥 어디 가서 잘 잡혀요 이런 질문보다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